안녕하세요. 내 인생 치과 외과 원장 시장입니다. 오늘은 과잉 진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치과 리뷰에도 보면은 과잉 진료 없어도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오래 쓸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고 어떤 치료가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과잉 진료다. 어떤 분들은 과잉 진료가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과거부터 치과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 한 10년 전쯤에 어떤 좀 치과 의사가 마치 양심 고백인 것 같이 본인은 양심적인 보험 진료 위주의 치료를 하지만 다른 치과 의사들은 굉장히 부보험 진료에 비싼 진료만 추구하고 너무 돈을 버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본인은 양심적이고 다른 치과 의사들은 굉장히 비양심적이라는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한 게 되게 언론에 하여튼 좀 자세하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프레임이 딱 짜여진 것 같아요. 치과는 과잉 진료하는 치과와 과잉 진료하지 않은 치과. 그리고 기본 전제는 치과는 과잉 진료하는 곳이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프레임이 깨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10년 동안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그 예민한 그런 상황들을 의사들이 많이 접했겠어요, 치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과잉 진료하려고 마음먹는 치과 의사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환자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치과 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오히려 너무 지금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소극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걸 좀 반성하게 될 때가 좀 있는데 이게 환자한테 사실 꼭 필요한 치료고 때로는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과잉 진료 리그를 받아들이시 오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그거보다 좀 더 작게 치료를 한다든지 필요한 치료인데 이걸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린다든지 이런 좀 약간 소극적인 치료죠. 네, 소극적인 치료를 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치과에 대한 과잉 진료에 대한 인식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용감하게 과잉 진료하는 치과 의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진단과 치료 계획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의사들마다. 왜냐면은 이 치아를 어떤 치과 의사는 치료하는 게 이 치아를 위해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의사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사는 이걸 떼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이걸 씌우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단이 때로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답이 없는 그 경계선이 애매한 넓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치아가 28개이기도 하고 치아의 상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도 다양하고 환자분의 칫솔질 습관, 음식 드시는 습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다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진단을 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이런 작은 금액이 나왔고 여기서는 큰 금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치료해야 되는데 이쪽은 치료하지 않는 그래서 이 큰 쪽이 무조건 과잉 진료가 되고 이 작은 쪽이 무조건 과잉 진료 안 하는 양심 치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너무 치과는 과잉 진료하는 치과 또는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조금은 이제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단지 아직 그런 신뢰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원하시는 치아 위주로 먼저 치료를 하시고 만약에 좀 의심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외에 의사가 제시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환자분이 느끼시지 못했지만 필요한 치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발견해 주는 게 의사의 몫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 요구를 할 수 있죠. 치료 계획을 내가 좀 받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치료 계획을 출력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은 워낙 인터넷 발전돼 있으니까 이게 치료 계획이 어떤 치아인지 어떤 치아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라든지 왜 치료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치과에 가서 다시 한번 치료 계획을 받아볼 수 있고 두 개가 너무 다르면은
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의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물어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의심만 하고 알려고 하진 않다는 게 좀 의사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질문 많이 하는 환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진료가 끝난 다음에도 항상 환자분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신지 뭐 여러 번 여쭤보는데 그냥 물어보시면 되세요. 네, 물어보시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이제 뭐 조금만 그래도 과잉 진료하는 치과가 있긴 있으니까 이런 치과는 조금 의심의 눈치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치과는 치과의 소득률이나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20-30% 되거든요. 많아야 30%대고 20%대 좀 큰 치과들은 그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진료비가 좀 과도하게 싸요. 다른 치과보다 한 20% 정도, 막 30%, 막 싸게는 30%까지도 싼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의심할 필요는 있죠. 왜냐면은 치과의 소득률은 정해져 있는데 이 치과가 다른 데보다 과도하게 싸다, 그 말인즉 싸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많이 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거나 많이 하면서 대충 치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그럴 소지가 높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치과가 아닌 이상은 진단과 치료 계획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과잉 진료가 의도됐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저희 넋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